급하다 급해. 참고 참고 또 참아보지만 배배 꼬이는 몸. 오줌 얼마나 참아봤나요? 도대체 이 오줌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더러운 물을 걸러서 깨끗한 물로 만들어주는 정수기. 우리 몸에도 정수기와 같이 노폐물이 든 혈액을 깨끗한 혈액으로 걸러주는 콩팥이 있습니다. 정수기에는 여러 개의 필터가 들어있어서 단계별로 물을 깨끗하게 걸러줍니다. 콩팥도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줍니다.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이 사구체를 지나는 동안 크기가 작은 요소나 포도당 등은 물과 함께 봄원 주머니로 빠져나가는 여과가 일어나고, 봄원 주머니 속으로 여과된 액체는 세뇨관을 지나면서 세뇨관을 둘러싼 모세혈관으로 몸이 필요한 포도당 등이 재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남아있던 노폐물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것을 분비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세뇨관에 남은 액체는 오줌이 되어 콩팥 깔때기에 모입니다. 콩팥 깔때기에 모인 오줌은 오줌관을 지나 방광에 모인 다음 요도를 거쳐 몸 밖으로 나갑니다. 즉, 오줌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설물이며,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배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화, 순환, 호흡까지 공부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배설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우선은 배설에 대한 정의부터 선생님이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리고서 배설계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배설은 말 그대로 노폐물에 생성돼서 그 노폐물이 분비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또 그러한 노폐물의 생성부터 우선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어디에 필기할 거냐면요. 프린트물이요. 프린트물 5번 맨 위쪽에 보면 O라고 쓰여 있고, 호흡과 배설 그리고 노폐물을 내보내는 배설계라고 쓰여져 있는 프린트물이 있어요. 그 프린트물의 바로 앞쪽 흰 부분, 바로 앞쪽 흰 부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거 꼭 검사할 거예요. 등교 첫날 검사할 거니까 꼭 필기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림도 그릴 거예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림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선생님하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볼게요. 자, 여러분도 함께 필기하면서 듣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음식을 섭취하고 난 다음에 노폐물이 생성돼요. 그 중에서 특히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단백질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살코기 이런 거 있죠? 살코기가 단백질 성분인데, 이 살코기 같은 걸 먹고 나면 노폐물이 생성되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것도 있지만 뭐 이산화탄소나 물 이런 것도 있지만 암모니아라는 게 생성이 돼요. 그런데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한 성분입니다. 독성이 강해서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뭘로 바뀌냐면, 우리 몸의 간에서, 간 배웠었죠? 엄청 큰 기관이라고.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요. 요소로 바뀌어서 그래서 오줌으로 배설이 됩니다. 이 요소가 오줌에 실려서 배설, 우리 몸을 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배설을 정의해 볼게요. 배설은 콩팥에서요. 콩팥 있어요. 우리 몸의 좀 아래쪽에 뒷부분에 2개, 한 쌍으로 있는 기관이 있어요. 배설계의 그 대표 기관,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서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자, 배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콩팥에서요, 신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심장이 아니라 신장이요.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서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그런 몸에 안 좋은 그런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이때 사실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 섭취하잖아요. 밥도 먹고 뭐 살코기도 먹고 돼지 비계나 뭐 참기름 이런 거 지방 성분도 먹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강조할 것은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은 암모니아를 생성해요. 암모니아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생성하지 않습니다. 암모니아를요. 근데 단백질은 암모니아를 생성해서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간이라는 기관에서 요소로 바뀌어서요. 오줌으로 배설이 됩니다. 이 오줌으로 나가는 몸 밖으로 노폐물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배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 같은 경우에 대변을 보는 걸 배설이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대변 보는 것은 배설이 아닙니다. 배설이 아니고 배출이라고 이야기해요. 배설은 오줌이 내보내지는 과정, 오줌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담아서 같이 나가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배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계요. 우선 요거 중요하니까 선생님 별표 한번 쳐볼게요. 별표 한번 치고 들어갈게요. 자, 이제 배설계 들어갑니다. 배설에 관련된 기관들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그릴 거예요. 그 A4지로 큰 지금 흰 공간에 필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큰 공간에 정말 크게 그려도 좋아요. 크게 그려도 좋아요. 자, 배설계는 대표적인 기관이 잘 알고 있겠지만 콩팥, 즉 신장이라고 합니다. 신장이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요. 교과서 같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개, 한 쌍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 10cm 정도 되고요. 여기 세로가 10cm 정도 되고요. 가로가 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두께는 3cm 정도 뭐 그 정도 돼요. 방금 그린 요건 안 그려도 좋아요. 요거는 그리진 않아도 좋아요. 뭐 3cm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교과서에 선생님이 그림 잠깐 갖고 왔습니다. 오른쪽에 사람 보면 여기 이 사람에서 콩팥 보이죠? 여기 콩팥 보이죠? 콩팥 두 개 있고요. 선생님 그린 것처럼. 그리고 콩팥은 오줌관하고 연결돼요. 오줌관 이렇게 오줌이 전달되는 관 이렇게 연결되고 방광이요. 여러분 방광 잘 알잖아요. 방광 오줌 많이 모이는 관이에요. 여기는 한 500에서 600ml 정도. 큰 우유팩 있죠? 약간 보통의 큰 우유팩 그 정도의 오줌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도 오줌이 나가는 통로요. 요도를 통해서 쉬아 오줌이 나갑니다. 요렇게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부터 이 콩팥에서 한쪽만 그림을 그릴 거예요. 요쪽 그림 그릴게요. 요쪽 부분이요. 요쪽 부분 그림 그릴게요. 자, 여러분도 함께 그립니다. 선생님이 많이 어렵게 그리진 않을게요. 너무 겁먹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A4 빈칸이잖아요. 지금 그 빈칸에 좀 크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크게 그려줄게요. 자, 선생님은 이만하게 그릴게요. 요만하게 한쪽만. 선생님 오른쪽 하나만 그리는 겁니다.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콩팥 하나 그렸어요. 콩팥은 요렇게 나뉩니다. 속질과 겉질로요. 말 그대로 요 속 부분, 요 부분이 속질이고요. 요 부분이 겉질입니다. 겉에 부분. 그래서 콩팥이고요. 선생님 한쪽만 그린 거라고 얘기했어요. 두 쪽 그리면 힘드니까. 우리 서로 힘드니까 선생님 요쪽 한 부분만 그리는 거예요. 자, 콩팥 있고요. 이 콩팥은 심장과 연결이 됩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얘를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심장 배웠었잖아요. 심장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심장 선생님이 간략하게 그립니다. 심장 여기 있어요. 심장 요렇게. 선생님 정말 작게 그렸죠? 오늘의 주인공은 신장, 콩팥이니까 선생님 심장은 작게 그립니다. 얘 심장이에요. 심장의 좌심실 어디예요? 그쵸? 좌심실 여기입니다. 좌심실에서 출발할게요. 좌심실에서 피가 요렇게 출발합니다. 요렇게 출발해서 요렇게 온몸을 돌아요. 온몸 순환을 해서 요렇게 들어가죠. 우심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간 다음에 우심실에서 요렇게 폐순환하려고 나와요.
그래서 폐, 이쪽이 폐죠? 폐 거쳐서 이렇게 좌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좌심방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건너가서 좌심실에서 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기억나나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말이에요. 여기 대동맥이잖아요. 지금 요거 선생님이 지금 막 펜으로 색칠하고 있는데 이게 대동맥이잖아요. 요 대동맥은 처음에는 하나의 혈관이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혈관이 나뉩니다. 나뉘어서 이 혈관은 어디로 가느냐? 콩팥으로 가요. 근데 지금 여기 심장에서 이거 나온 피잖아요. 그래서 동맥이고요. 나왔으니까. 근데 콩팥을 돌 아이예요. 그래서 콩팥 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콩팥 동맥은 심장을 돌 거예요. 신장, 콩팥을 돌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 여기부터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게요. 혈관이에요. 이 혈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겉질 쪽에서 이렇게 혈관이 실처럼 이렇게 얽힌 구조로 이렇게 생겨요. 얽힌 구조로 이렇게 생기고 다시 이렇게 나와서 이 혈관은 다시 심장으로 합류가 돼요. 심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가죠. 정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맥이고요. 콩팥을 거쳐서 왔죠. 그래서 콩팥 정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얘는 콩팥 동맥이고 얘는 정맥인 거예요. 콩팥 정맥. 자,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핏줄 덩어리. 요 핏줄 덩어리를 사구체라고 얘기해줘요. 사구체 이렇게 해요. 사구체. 그림을 그리고 보니 이 콩팥 정맥이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기울어지긴 했는데 약간 그렇긴 하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사구체 핏줄 덩어리고요. 그리고 이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 이름을 보먼 주머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보먼 주머니요. 그래서 보먼 주머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줄게요. 보먼 주머니요. 이렇게 보먼 주머니 있어요. 얘가 보먼 주머니입니다. 보먼 주머니. 보먼 주머니 이렇게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구조를 보먼 주머니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쭉 나와서 여기 속질 부분의 이 부분을 세뇨관이라고 얘기해줘요. 세뇨관. 이 세뇨관에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콩팥 속질 쪽에서 콩팥을 잠시 이렇게 저장해주는 콩팥 깔때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콩팥 깔때기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생성된 오줌은 이렇게 오줌관으로 연결됩니다. 오줌관이요. 오른쪽에 교과서에 이 그림에 여기 오줌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길게 그려줘야겠지만 여기 그림상 선생님은 짧게 그릴게요. 오줌관 이렇게 길게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길어야 하지만 선생님은 그림이 여기 좀 짧으니까 선생님 이만큼만 그릴게요. 오줌관을요. 자, 그리고 이 오줌관은 어디랑 연결되죠? 쭉 내려가 봤더니 그렇죠? 방광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방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방광이요. 방광 반쪽만 그릴게요. 그리고 이 방광은 쭉쭉 밑으로 요도랑 연결이 되는 거죠. 오줌이 나가는 통로 여기 있습니다. 요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림 대강 알겠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 강조합니다. 심장과 연결이 돼요. 심장에서 나온 혈관이 콩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혈관을 콩팥 동맥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심장에서 나가니까 동맥이고 콩팥을 향해 가기 때문에 콩팥 동맥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렇게 들어가요. 피가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는 요 선생님 그리고 있는 이 피는 노폐물이 많습니다. 노폐물이 많아서요. 그 노폐물을 걸러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 사구체 핏줄 덩어리 막 실처럼 꼬이는 이 핏줄 덩어리에서 보먼 주머니 쪽으로 그 노폐물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것 좀 버려줘. 내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일로 버려줘 해가지고 보먼 주머니에 노폐물을 건네주는 거예요. 요 건네주는 요 과정을 우리가 여과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이 건네주는 과정을 여과라고 이야기해줘요. 건네주는 과정이요. 그래서 이렇게 여과도 일어나고요. 그럼 이제 걸러졌잖아요. 더러운 애 저기로 보내졌잖아요. 보내지고 나면 좀 깨끗해진 요 피가 다시 요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합류해서. 그래서 결국은 피 속에 있던 더러운 노폐물, 요소와 같은 노폐물이 여과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근데 여과만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여과만으로는 더러운 애들이 다 나갈 수가 없거든요. 시스템상이요. 그래서 이렇게 여과되었다가 여과되긴 했는데 이제 그 여과됐던 물질 중에서 좀 중요하다 싶었던 거, 얘는 버리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건 여기 세뇨관 쪽에서 다시 세뇨관 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핏줄 여기 콩팥 정맥 쪽으로 다시 보내줘요. 얘 이건 버리는 게 아니었어. 네가 잘못 버렸어 하면서 보내줘요. 이걸 재흡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재흡수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핏줄에서 어머 이거 아까 잊고 못 버렸네 했던 건 다시 이쪽으로 보내줘요. 세뇨관 쪽으로. 요건 분비라고 얘기해줘요. 요 과정은 분비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요 여과, 분비, 재흡수는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다시요. 자, 그럼 이제 대강 선생님이 신장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경로를 설명은 조금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 여기서 한번 필기도 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헷갈리기도 하나요? 좀 헷갈리면 다시 앞부분 돌려서 한 번 더 보면서 그림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을 그리고 보면은 사실 심장에서 피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돼야 되거든요. 심장과 순환과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 심장까지 그려준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선생님이 짚습니다. 첫 번째요. 네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네프론은요. 오줌을 만드는 단위예요. 오줌을 만드는 단위요. 오줌을 만드는 단위예요. 만드는 단위. 지금 여러분 필기 같이 해주고 있는 거죠? 이해하면서 필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네프론 있고요. 오줌을 만드는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이 네프론은 뭐뭐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여기 그림 속에 있습니다. 사구체와 보먼주머니와 세뇨관 이 세 개를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거 앞자만 따서 외웁니다. 사보세. 사보세예요. 네프론은 사보세. 네프론은 사보세로 외웁니다. 네프론은 사보세예요. 꼭 외워주세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사보세. 자, 그리고 두 번째, 오줌이 만들어져서 밖으로, 우리 몸 밖으로, 여러분 화장실 가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경로를 알아보면 맨 처음 콩팥 동맥에서 출발합니다. 콩팥 동맥에는 노폐물이 많은 상태예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먹고 나서 노폐물이 이 콩팥 동맥에 실려 있다고 보면 돼요. 노폐물이 여기 실려서 어디로 가나요? 그림 보세요. 콩팥 동맥 쪽에서 그렇죠? 사구체로 갑니다. 핏줄 덩어리 사구체로 가서요. 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더러운 애들 보먼주머니로 갑니다. 그래서 보먼주머니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파란색으로 좀 그려봐야겠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 파란색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어디예요? 여기 그렇죠? 세뇨관입니다. 세뇨관으로 가요. 세뇨관. 그럼 세뇨관 밑에는 뭔가요? 그렇죠? 콩팥 깔때기가 나와요. 콩팥 깔때기가 뭐 해주는 아이냐? 잠시 소변을 일시적으로 저장해주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콩팥 깔때기에서 어디로 가요? 그렇죠? 쭉 내려가 보면 돼요. 오줌관으로 가죠. 오줌관. 그 다음엔 어디로 가나요? 그렇죠? 방광입니다. 방광. 그 다음은요. 네,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요. 이렇게 되면 오줌의 배설 경로 끝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해요. 왠지 외워야 될 것 같지만 그림을 한번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따져주면 훨씬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요. 자, 다음은 선생님이 이제 오줌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오줌이 어떤 방식을 거쳐서 생성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선생님이 아까 그렸던 그림에서는 여과, 재흡수, 분비 이 과정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뤄줄 거예요. 여러분은 프린트물 5라고 써있던 그 다음 여러분이 필기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그 프린트물 있죠? 거기에 밑에 보면 내용 정리 2번 오줌의 생성 과정 거기다가 그 그림에다가 필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여기다가 따로 쓸게요. 오줌의 생성 과정이요. 뭐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그리는 건 모식도예요. 모식도. 요렇게요. 이건 지금 핏줄이에요. 핏줄, 혈관입니다. 혈관이요.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혈관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린 거고요. 여기 들어가는 여기, 이게 바로 콩팥 동맥입니다. 콩팥 동맥이요. 그리고 나가는 여기 있죠? 여기가 바로 콩팥 정맥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관이 콩팥 동맥이고요. 여기 콩팥 동맥이고요. 다시 이제 걸러져가지고 깨끗해지네. 콩팥 정맥이에요. 심장으로 들어갈 아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먼 주머니, 사구체를 둘러싸는 보먼 주머니고요. 선생님 지금 그리는 거 요거 보먼 주머니고요.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요거 보먼 주머니죠? 보먼 주머니요. 이거 보먼 주머니입니다. 보먼 주머니가 누굴 감싸고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왼편에 그림 보면 보이네요. 사구체요. 예, 사구체입니다. 예, 사구체요. 사구체. 그리고 여기요, 여기. 보먼 주머니에서 쭉 내려와서 뭐 있었어요? 그쵸? 세뇨관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세뇨관이에요. 세뇨관. 그리고 세뇨관에서 이렇게 해서 오줌이 이렇게 다 생성돼 나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오줌이 나가는 곳이고요. 콩팥 깔때기 이쯤에 있다고 볼게요. 콩팥 깔때기. 콩팥 깔때기. 그림이 왼편 그림과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오른쪽 그림이 매치가 돼야 돼요. 이 그림이 이 그림이구나 이렇게 매치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요 설명할게요. 오늘 좀 어렵죠? 콩팥동맥 여기 있어요. 콩팥동맥이요. 네, 선생님 그림에서 콩팥동맥 여기 있습니다. 콩팥동맥이요. 이 더러운 아이라 그랬죠? 노폐물 많은 애 콩팥동맥 심장에서 나온 아이. 더러운 얘가 요렇게 거쳐서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깨끗해져가지고 콩팥 정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콩팥 정맥이요. 심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그래서 사구체 여기 있었죠. 사구체 핏줄 덩어리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사구체 요 부분. 그리고 여기 보먼 주머니 있죠. 사구체를 받치고 있는데 보먼 주머니 여기 있습니다. 보먼 주머니요. 그리고 보먼 주머니에서 쭉 내려가면 그쵸 세뇨관 있었어요. 세뇨관이요. 세뇨관. 그리고 콩팥 깔때기 저 밑으로 가면 이제 오줌관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 여과 제흡수 분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콩팥 동맥 더러운 피라고 했었죠. 노폐물이 많은 피. 노폐물이 많은 피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요. 노폐물이 많은 피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노폐물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요. 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과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과요. 여과라고 얘기해 줘요. 여과를 통해서 누가 이쪽으로 건너가냐면요. 무기염류, 포도당, 칸이 좀 좁네요. 선생님 크게 그릴 거 그랬어요. 아미노산, 요소 이런 애들이 이쪽으로 건너가요.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 쪽으로 건너가요. 이렇게 이때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혈구 같은 것은 너무 두꺼워서 너무 커서 여과되지 않습니다. 여과는 무기염류,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얘네들이 이렇게 건너가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이쪽으로 건너가겠죠. 이쪽으로 쭉 가요. 가다가 이쪽으로 쭉 가는 거죠. 이쪽으로 왼쪽 그림 보세요.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쭉 가다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아무리 봐도 아미노산, 포도당, 무기염류 이런 건 좀 중요한 앤데 괜히 버리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거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이렇게 재흡수가 일어나요. 피로 다시 주는 거죠. 피로 다시 줘요. 재흡수 아까 여기 있었죠? 재흡수. 그래서 요걸 재흡수 과정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재흡수라고 얘기해 주고요. 누가 들어가느냐? 다시 핏줄로 아미노산, 포도당, 무기염류 이런 것들이 다시 들어가요. 100% 다 들어가는 애도 있고요. 아미노산이나 포도당 이런 거요. 그리고 일부만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피가 이렇게 콩팥 동맥에서 정맥 쪽으로 흘러가다가 아니야. 아직까지 다 분비 안 된 애가 있어. 아직까지 더러운 애를 내가 지니고 있었어. 하고 깨달아서 이쪽으로 다시금 오줌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보내줘요. 이 과정을 분비라고 얘기해줘요. 분비. 누굴 분비시켜 주느냐? 네, 더러운 애의 요소입니다. 요소. 이거 오줌으로 내보내줘 하고 다시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시 한번 간략히만 설명할게요. 오줌의 생성 과정은 3단계 있습니다. 첫 번째 여과 있어요. 여과요. 여과는 혈액이 사구체를 지나는 동안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물, 무기염료,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등을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빠져나가게끔 해주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 재흡수는요. 여과된 이 여과액이 다시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 몸에 필요한 물질, 이건 버리면 안 됐던 거야 하면서 그런 물질은 다시 모세혈관, 피 쪽으로 건네주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이 과정이요. 그래서 아미노산, 포도당, 물, 무기염료 같은 것들을 다시 건네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비 과정이 있습니다. 분비 과정은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이요. 아까 요소가 여과되긴 했지만 미처 나가지 못했던 요소 있죠? 걔네들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다시 이동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줘요. 이렇게요. 배설은 조금 명칭이 새로운 게 많아서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프린트물로 짚겠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요. 필기 잘 해놓고 이렇게 조금씩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세요.